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리더스 워크숍 가면서 이렇게 하룻밤 자면서 이렇게 알게 된 우리 조양현 본부장님을 통해서 서로 우리 교차 강의를 또 하게 됐는데요. 또 제 얘기가 여러분들께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냥 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제 소개부터 먼저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애터미 가족입니다라는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석세스 아카데미에 이제 모녀 사업자, 사실은 너무나도 반대했던 딸이 있었고, 지금 이제 딸이 국장이고요. 이제 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애들 가르쳤던 입시학원 수학 강사였고요. 세상에 제일 쉬웠던 게 수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터미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답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국어와 언어와 도덕과 이런 과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본인 뭐라 해죠 국어 같은 경우도 소설에 작가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시점만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명확한 정답이 떨어지고 누구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수학을 전공을 했고 20년 동안 애들 가르치는 일로 있다 보니까 저는 진짜 평생 그 수학 가르치는 일로 천직을 삼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재능 기부하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길을 올 거라고 전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 삶에 나름 만족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이제 첫 애를 낳았는데 우리가 첫 애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제 부모가 뭐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첫 애를 딱 낳았는데 첫 애가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링겔을 꽂고 살았어요.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첫 애가 낳았는데 애가 조금 건강하지 못해. 1년 내 링기를 꽂고 살아.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엄마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아이를 이렇게 잉태를 못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평생 우리 애가 이렇게 불편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약해서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 폐렴에 천식에 기관지염에 알레르기 비염에 알레르기 결막염에 그래서 1년 내 링기를 볶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의 2살 때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전국에 의료비 가다 지출 100명 리스트 안에 우리 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의료비를 더 내면 되나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지금 아이의 상태는 어떠냐 하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이 낸 건강보험료를 내가 많이 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병원을 안 가는 방법이 뭘까? 환경을 바꾸고 집에 가사도우미를 일주일에 2번 썼어요. 그리고 청소업소에서 쓰는 200만 원짜리 청소기를 샀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게 키워도 애가 면역이 더 약해지니까 막 키우라는데 애는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약했기 때문에 막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과 먹거리를 바꿔주면 괜찮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얘는 더 병명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우리 애는 약봉지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됐던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의 이름으로 연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왜 연금을 들었냐면 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남편이 어떤 시드 식구가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눈치 안 보고 평생 병원비 마음껏 쓸 수 있게 현금 자산을 모아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애는 이비인후과와 안과를 다니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됐던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전에는 어떤 소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부모님께서 싼 건 비지떡이다. 잘 모르겠으면
돈 더 주고 사서 써라. 그게 돈값 한다. 그리고 양보다는 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의 소비 습관은요. 비싼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 제품이 좋다는 생각으로 썼던 사람으로서 동네 아줌마를 통해서 애텀이라는 제품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친구 엄마다 보니까 맨 처음은 팔아주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뭘 한다니까 도와는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점차 제품 가짓수를 저한테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쓰지도 않았어요. 가격을 딱 보는 순간 사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폐업떨이 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랬어요. 느낌이 화장품이 10,000원대? 이거는 시장에 가면 이게 플래카드 걸어놓고 폐업 정리해서 눕혀놓은 화장품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탐이라는 브랜드도 몰랐거든요. 어디 중소기업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이런 생각은 죄송하게도 너무 무지했어요. 이 입시학원에 있다 보니까 1년 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이렇게 치르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소비 습관 그리고 주위에서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저에게 권해줬던 제품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네트워크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멜라리파의 리뉴얼을 쓰고 있었고 아메이의 더블X 오메가3를 먹고 있었던 이유가 옆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권해주셔서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트워크가 저한테 와 있었는데 전혀 저는 그게 네트워크인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의 스폰서님이 되겠죠. 그분께서 저한테 끊임없이 애터미를 제품을 구매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팔아서 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서 제대로 쓴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저한테 우리 보미의 상태를 학교 선생님이며 동네 아줌마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모임을 권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생각은 그때 우리 아이한테 먹였던 한약이 서울의 평강하리온 한 달 90얼마짜리 한약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촌 오빠가 의사예요. 근데 저희 집에 한의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뉴스에서 중국 농약친 한약이 국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우리한테 한약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사실은 이걸 잘 모르니 어쩌면 우리한테 독을 먹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유명한데 가격이 비싼 데는 국내산 한약을 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평강한의원 한 달 90얼마짜리 한약을 먹이고 있는 상태에서 제 스폰서가 저한테 해모임을 권한 거예요. 근데 사실 주위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상태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조금 발끈거렸어요. 왜? 진짜 좋다는 거 유명한 거 진짜 민간용 것까지 전국의 용안대를 다 다니고 해봤지만 그때밖에였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권하면 제가 조금은 제가 지금 다 알아보고 있어요라는 형태로 조금 차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모임을 저한테 권할 때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가격을 딱 묻는 순간 이제 수학 산수 계산이 되잖아요. 해모임 1년치 이꼴 우리의 한 달치 한약값. 이걸 어떻게 먹여요? 그래서 거절은 해야 되는데 기분 안 나쁘게 거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죄송한데도 우리 아이한테는 이 성분도 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먹일 수가 없겠더니 제 스폰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 환자가 먹어서 좋아졌대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유방암 수술하고 5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서울로 연결하고 이제 사촌 오빠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려주고 막 이런 상태에서 암 환자가 먹어서 좋아졌다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오빠가 의사고 우리 엄마가 암 환자인데 만약에 암 환자가 먹어서 좋아졌으면 의사가 권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얘기 한 개도 없었고 뉴스에 나왔다는 말 한마디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알아볼 테니까 더 이상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우선은 끊었어요. 그리고 알아는 봐야 되잖아요. 알아봤더니 없다는 얘기는 해야 친구들, 엄마들 속에서 우리 애를 제가 지금 부탁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임에서 뭐 그룹이 있는데 차량 이름을 엄마들이 조금 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수업을 마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모임 뉴스를 본 거예요. 근데 해모임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 1분 30초 영상을 보고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가 만들었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어. 그들의 면역이 좋아졌어.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암 환자가 먹어서 좋아질 정도면 우리 애가 암 환자 상대는 아닌데 면역이 좋아졌으면 어쩌면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너무 찝찝했던 게 근데 왜 저렴해? 왜 저렴해? 그게 너무 저한테는 찝찝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하루에 몇 개 먹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애 상태를 아니까 건강한 사람은 9포를 먹는 거래요. 근데 우리 애는 아프니까 몇 포 먹어야 되더니 4포를 먹으래요. 근데 우리 엄마도 먹이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암 환자는 몇 개 먹어야 했더니 6개 먹으래요. 근데 엄마를 대상으로 제가 실험을 못 하겠고 우리 애는 내가 데리고 사니까 우리 애를 먹여보자. 그래서 제가 그걸 샀어요. 그리고 하루에 4개씩 우리 봄이한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봄이가 그걸 딱 먹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껌인데 안 데워도 되고 한 모금은 되고 하루 4개만 먹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먹기 괜찮아 했더니 괜찮대요. 뭐한테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내 포씩 먹으라고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서 병원을 다녔던 아이였기 때문에 왜 본인이 불편해서 약을 본인이 먹질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마치면 늦게 오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30년 계모임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대학교 때부터 제가 결혼을 해서 우리 보미를 낳고 약봉지를 15년 동안 들고 다니는 걸 봤던 계모임의 언니 오빠들. 그래서 그에 또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왜 봄이 킁킁거리냐? 봄이 상태 괜찮냐? 이러는데 그냥 나는 병원 약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나서 우리 봄이가 눈도 괜찮고 상태가 괜찮은 걸 보고 봄이야 너 병원 약 먹고 있니? 했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병원을 안 간 지 며칠 된 것 같았는데 자기도 놀랐고 저도 놀랐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약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됐던 애인데 병원을 안 가고 있다는 걸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 해모임인가 그거 먹고 있니? 했더니 엄마 그거는 먹고 있었지 않은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애터미 제품을 쓰고 또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보고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품 하나였어요. 아, 우리 봄이가 좋아진 거면 이건 무조건 이거는 팔려나가겠다라는 생각은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엄마를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지금부터 평생 뭘 드릴 테니까 하루에 6포씩 무조건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냐요? 해모임이랬더니 엄마도 들어는 봤대요. 그리고 지금 사실 10년째 저희 엄마가 해모임을 하루 6포 이상이 엄마 해모임은 언제 먹는 거다면 눈에 보일 때마다 먹는 게 해모임이라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재발 전이 없으시고요. 코로나 때도 우리 엄마 혼자만 진짜 거뜬하게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진짜 저는 애터미 사업을 넘어서요. 해모임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우리 엄마의 인생을 바꿨고 저희 가족의 삶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나처럼 혹시나 애터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제품이 안 팔려 나가서 이 회사가 망할버리면 우리 봄이가 이거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내가 이 회사 안 망하게 해모임 매출 좀 올려주고 그리고 내가 학원 수업을 해야 되겠어. 사실 그때 시점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게 20년 학원 강사일을 딱 접고 제가 49평 집을 사서 그룹 가이드를 하려고 준비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야, 너 애들 가르친다고 지금 집을 사놓고는 무슨 그 다단계를 한다고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신랑은 또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 근데 야, 그 다단계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다단계 하면 어떤 검은 아기무리처럼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뉴스에서 피해본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데 애터미가 저한테는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우리 신랑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다단계든 10단계든 모르겠다. 다단계는 남한테 피해를 줘야 되는데 내가 애터미 제품을 못 썼던 첫 번째 이유가 싸도 너무 싸서 못 썼다. 내가 쓰던 걸 바꿔 쓰기만 해도 우리 생활비가 절감된다 했더니 저희 신랑 말 뭐라는 줄 아세요? 믿기래요. 분명히 사람 끌어들이려고
분명히 미끼로 몇 가지 제품 싸게 팔아놓고는 들어가면 늪처럼 결국은 사람 끌어들이게 돼 있다 해서 제가 그때 만났을 때 2014년, 15년 그때 한 100몇 가지였거든요. 전 제품이. 그래서 제가 우리 춘남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홈페이지에 전 제품이 100몇 가지밖에 없다. 다 저렴하다 했더니 두고 봐라. 들어가면 원래 다단계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신랑이 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자존심에 네가 어디 가서 물건을 팔고 영업을 해? 네가 세상 물정 모르니까 너 어디 가서 한번 해봐라. 며칠도 안 돼서 너는 아마 애들 가르치는 일로 돌아올 거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사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 애가 아팠으니까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니까. 봄이가 언니가 좋아졌어. 봄이 15년 동안 든 돈이 억이 넘어. 그런데 이런 제품이 있어라고 얘기해주면 그래?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더니 주위에 언니들이 다 뭐라는 줄 아세요? 뭐 우리 기경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20년 동안 애들만 가르치더니 왜 싸구리 다단계에 빠져서 8천원짜리 포크레진 들고 다닌다. 아무도 기경이 거 사주지 마라. 자, 한 달 안에 손 들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줬어요. 저희 엄마 또한 야, 봄이가 좋아진 건 인정하는데 네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난리고 그냥 막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나도 부정적이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제품을 쓰다 보면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도 좋은데 아픈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야. 저는 진짜 우리 애가 아팠기 때문에 진짜 뭐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애를 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 한다면 분명히 빚을 내서라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정보를 계속 저처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도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그 시간과 노력과 돈을 절약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이 일이. 거절당하지 못,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왜 이들이 나를,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지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왜 저렴한지를 알아보자. 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제품을 왜 싸게 팔지? 분명히 싼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내가 먹었던 아메이 더블엑스와 내가 썼던 제품부터 비교해보자. 그래서 애터미의 오메가3와 아메이의 더블엑스, 그 오메가3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말고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건강 프로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식하게 제가 일을 했어요. 왜? 사실은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요 회사 안 나가게 탐이만 알려주고 저는 진짜 수학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애들 가르치는 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조금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밑에 이 언니는 절대 사업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제 스폰서의 어디 부서택이 밑에 제가 가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시스템에 오라는 얘기를 듣지를 않았어요. 왜? 난 사업할 거 아니니까. 그냥 이 회사 안 망하게 좋았던 제품만 알릴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건강 프로 공부를 하면서 오메가3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스템에 들어와서 남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그냥 배운다는 것도 엄청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남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저는 혼자서 비교 분석을 했어요. 비교 분석하면서 뭘 느꼈냐면 자꾸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왜 더 좋은데 더 저렴하지? 생각이 정감하네. 이걸 언니들한테 알 먹을 때까지 거절하더라도 상처받지만 왜? 진짜니까 끊임없이 알리자. 나중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오기가? 좋다. 언니들이 안 쓰면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품이 좋다는 거를 언니들이 듣고는 1년 뒤에는 언니들이 나한테 기경아 애터미 제품 주문할게라는 얘기를 내가 꼭 듣게 만들 거라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제품에 미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혼자서 그때 백만갑을 하기 시작했다. 온 천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강사로 무대까지 서게 됐고요. 이제 부산권 경남 이때는 이제 제품 강사까지. 왜?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사에서 공지가 떴어요.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 상위 스폰서님들 중에서 아무도 제품 강사이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식 총장님 말고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혼자서 어떻게 얘기할까 혼자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대에 섰을 때도 어떻게 보면 들었던 분들이 날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형화되지 않았던. 그래서 그냥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사에 강사 신청을 했는데 10분 스피치 시키더니 무대를 그냥 세우는 거야. 그래서 속았어요. 트레이닝을 시켜준 게 아니라. 그리고 미친 듯이 알리다 보니까 저한테 결국은 성대 난종이라는 목에 혹까지 생겨서 결국은 말을 하지 못할 지경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걸 알리고 싶어서 미친 듯이 얘기를 해보셨나요? 전 진짜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제품에만 미쳐도요, 2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 200만 원에 세미나도 안 가고 만들었거든요. 물론 세미나 속에서는 조직을 키우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건데, 물론 세미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사실은 시스템 소득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네트워크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게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하자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 그들이 움직이는 걸로 내가 수당을 받는 게 미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니 그냥 제품이 좋아. 좋아. 근데 이 마트에서 마트 체인지 했는데 수당이 들어왔어. 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사업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뭘 했냐면 언니 하지 마. 어떤 내가 다 만들어 놓으면 해. 그냥 그런 거 미안했던 것 같아요.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미친 듯이 혼자서 그냥 알려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뭘 느끼게 됐냐면 우리 엄마의 얘기 속에서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였냐면요. 우리 엄마가 야, 네가 무슨 상사를 한다고 말이고 그냥 엄마한테 들고 와봐라. 엄마가 팔아줄게 하는데 방금도 사실 잘 못 팔겠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맨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해모임에 꽂히다 보니까 집에 뭐 우리 애가 하루에 4개씩 먹죠. 엄마 해모임 하루 6개씩 먹죠. 집에 쓰는 제품들만 바꿔도 어떻겠나요? 그런데다가 제가 뭘 했냐면 집에 들어온 모든 선물들을 싹 다 기증했어요. 아름다운 가게. 그 기부금만 나중에 한 8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선물 들어온 것들을 다 그래서 왜? 그게 있으면 제가 이 제품을 못 쓰겠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을 하고 제품을 무조건 다 써보자. 내 마트에 내 제품이 어떤지 내가 써봤던 거하고 난 비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들께 알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팔아줄게 하는데 엄마 좀 팔아줘봐. 나는 엄마 잘 못 팔겠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도 우리 엄마가 50년 상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얼마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8,000원 했더니 마진이 얼마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에 갖고 오노? 그런 거예요. 네. 8,000원.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갑자기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게 네가 수학과를 나와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누가 장사를 8,000원에 들고 와서 8,000원에 판다는 거. 네가 어떻게 사기를 더 팔겠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 뭐지? 장사가 아니네. 그럼 8,000원짜리를 8,000원에 전달해야 되는데 마진도 없는데 내가 이걸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전달하면서 이 속에 뭔가를 알아내지 못하면 결국 나는 돈은 못 벌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이걸 배워야 되겠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리고 세미나를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가기 전에 200만 원을 만들었다 했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시스템 사업이라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저는 지금 만약에 다시 이제 네트워크를 한다 한다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데 여러분들 스폰서님께서 세미나에 오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성공자들이 얘기하는. 저는 센터에서 무던히 혼자서 뭔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잘하는 거는 설명하는 건 하겠다. 제가 이게 세일즈 마스터였던 것 같아요. 세일즈 마스터 때부터 그냥 혼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일일이 바꿨을까? 지금은 이제 뭐 센터에서 뭐 애터미 스쿨부터 시작해서 많이 돌아가고 이제는 복제가 되고 지금은 이제 오롯으로 저희는 부산 가지 않아요. 여기 마산이거든요. 마산에서 오롯까지 석세스를 가려면 쉬지 않고 3시간을 가야 돼요.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부터 하자. 어려운 걸 하면 나중에 쉬워진다. 버스 2대를 띄웁니다. 맨 처음 2023년도인가 우리 오프라인 석세스 열릴 때부터 버스를 띄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2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년 넘게 적자였어요. 근데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어, 원 플러스 원으로 시스템이 데리고 가야 된다. 석세스 시스템만이 살 길이다 해서 파트너들께 그걸 계속 복제를 시키고 30명이 넘어가고 40명 되면 파트너들이 안주를 해요. 뭔가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2024년도에 뭐였냐면 버스를 다시 2대로 분리시켰어요. 다시 20명, 2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또 적자였어요. 이런데 힘든 걸 해야 된다. 또 채워야 된다. 물론 지금은 못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걸 하자. 석세스 우리 각자 하는 거 하자. 나는 본부장이니까 무조건 오로표를 구해주겠다. 그러면 사장님들은 무조건 본인들 하부에 신규를 초대하라.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하자. 저는 지난달, 지지난달 임페리얼 때 7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표 다 구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요. 해서 그게 복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시스템에 들어오고, 뭐 파트너들한테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여러분들도 시스템에 들어오잖아요. 석세스를 왜 가냐? 여러분들 지금 가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희 언니가 그랬거든요. 이 바보가 못 알아듣겠나? 똑같은 얘기를 왜 듣냐? 왜 가야 되노? 이라는 거야. 보통 특히 남자분들이 한 번 오고 2번 오면 이게 똑같다라고 느껴져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똑같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내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여기에 와서 한 가지는 배우고 갈 거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한 달을 또 뛰어볼 거다. 그리고 다음 달에 왔을 때 분명히 다른 게 들릴 거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오세요. 그리고 느끼세요. 그게 똑같다란다면 사장님은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바꾸려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 속에 가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 언니가 외치는 게 뭐냐면 시스템만이 살 길이라고 무조건 데리고 가요. 제가 조금 200만 원을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수학 선생님이어서 시스템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뭘 했냐면 혼자서 30 했더니 그때 7만 2천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런 돈이 들어오지? 한 달에 500 이상 그냥 벌었던 사람인데 한 달 쇠값바지에서 7만 2천 원이 들어오는데 저는 했던 이유가 이 회사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저는 돈은 못 벌어도 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가 건강해졌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먼저 보지 마시고요. 먼저 감동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30대 30에서 이걸 한 번 받고 2번 받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너스 받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직급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 보너스 왜 주지? 그런데 이게 푼돈인데 보너스를 받으면 좀 돈이 되고 내가 샘플을 좀 더 많이 주게 돼서 죄송한데요. 왜 우리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 했냐면 저 한 달에 80만 원치 샘플을 뿌렸어요. 그때 애터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먹어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으면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조금 생각이 전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래 썼던 것보다 애터미를 바꿔 쓰면서 생활비를 엄청나게 절감을 했어요.
화장품, 게다가 뭐 한 세트 100만 원짜리,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짜리 쓰던 거를 애터미 76,500원짜리를 쓰면서 난 벌써 절감했어요. 그 돈으로 그냥 나는 나처럼 느낀 사람들한테 제품을 그냥 줬어요. 먹어보라고. 그냥 진짜 좋아. 그들이 맨 처음에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기경아니 이런다고 내가 사줄 줄 알아. 네가 춤 털어라 했어요. 근데 진짜 돈 진심이었어. 언니야, 고등어가 너무 맛있어. 언니야, 내가 진짜 이걸 먹었는데 내가 아예 더블 X 먹었잖아? 비린맛이 났거든? 애터미 먹고 트름해봐. 비린맛이 안 나. 그런 얘기들을 그냥 언니야 진짜 먹어봐. 진짜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진심이 통했는지 그냥 그래 한번 먹어볼게. 그리고 써볼게. 그리고 제가 무슨 딱 계산이 들었냐면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30대 30 났던 거를 두 달 동안 하면 8번인데 그러면 8번을 두 달 동안 해가지고는 6, 8, 48, 한 48만 원 돈이면 이걸 보름에 땡기면 90만 원 정도가 된대. 그러면 나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좋다. 보름에 250대 250을 맞춰서 물건을 내려놓고 내가 한 달 반 동안 팔아버리면 나는 50만 원이 이득이네. 수치상? 그렇지 않나요? 좋았어.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계보도를 봤어요. 어차피 나는 투자인데 누구한테 투자를 할 것인가? 누구한테 포인트를 놓고 누구를 이득받게 만들 것인가? 언니야, 맞지? 내가 1년 동안 롯데마트 돈 3만 원 이상을 써도 2만 원도 못 받아봤어. 그것도 현금으로도 받아본 적도 없어. 근데 애터미에서 이렇게 쓰지 않아도 내가 쓰는 걸로 언니 도와줄 수 있고 언니가 스마트 체인지만으로도 이렇게 수당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왼쪽 3명, 오른쪽 3명 타겟을 정했어요. 그리고 우측으로 가족 한 명씩 가입시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입한 사람이 있을 거고 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 가입한 사람은 복이다라는 생각일 거예요. 우리 엄마 먹을 해모임, 그 다음에 우리 딸 먹을 해모임, 우리 집에 쓸 것들, 그리고 내가 병가입 안 해도 할 사람들 매출을 몽땅 다 자축우측. 그리고 제가 진짜 하루 3시간씩 포인트를 넣었어요. 왜? 수학생이다 보니까 이 1포인트도 아까운 거예요. 그들의 아이디로 다 들어가서 이들의 자측이 어떻게 되면 이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이게 1타 3피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으로 최대한을 만들 수 있는 그걸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아이디로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제품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는 뭐 했냐면 계획을 짰어요. 어차피 우리는 화요일 날 매칭이 되면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수당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화요일까지 누구를 매칭을 시키고 수당이 발생하면 이 언니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수당 들어가는 날 만나서 얘기해야지. 그 계획표를 혼자서 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니들이 수당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수당이 들어가니까 이 언니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기경아 진짜 왜 들어와? 그러면 이제 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언니야 언니 맡은데 언니 이 제품 좋았잖아. 그러면 그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 그리고 언니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니가 지금 먹고 썼던 거를 다 바꾸기 시작해봐. 묻지도 따지지도 마. 내가 다 언니한테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 믿고 써봐. 그러면 언니의 언니 밑에 또 가족을 한 명 가입하고 언니의 언니한테도 조카를 가입해서 언니가 썼던 거 좋았던 거를 얘기해봐. 그랬는데 이들이 제품을 한 개씩 주문을 하고 사람을 가입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계획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보름에 250대 250을 맞추고 한 달 반 동안 팔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 다음 보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또 저는 화요일날 매칭시켜서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또 수당 받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미팅을 잡았는데 이들이 제가 주문한 거 말고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은 하반기에 매출을 제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매출이 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주문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당받을 수 있게 우리 집에 쓰는 거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반기에 한 180대 170이 던 거예요. 그때는 세세마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순간 어떤 생각도 안 했어요. 또 내리자. 그래서 좌측우측을 또 내렸어요. 그리고 또 내릴 때 또 그들 말고 새로운 그들 밑에 이득 받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3개월 때부터 쭉 200이 됐어요. 200을 만들었어요.
수당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 그래서 저는 제품에만 미쳐도,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아, 이걸로 더 많은 샘플을 뿌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 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회사에 보답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 가르치는 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시스템 소득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그때 내가 주문 넣지 않으면 주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요, 어느 정도로 무지했냐면, 16일 날짜, 248대 250을 좌우를 맞춰놓고는 16일 날짜에 2만 포인트 더 팔아서 어제 날짜로 250 맞춰야지 했는데 16일이 됐는데 15일 날짜가 안 뜨는 거예요. 아, 그 좀 이따 뜨려나? 컴퓨터 에러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11시쯤에 아무데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했어요. 어제 날짜가 안 떠요. 컴퓨터 에러가 떴어요. 했더니 사장님, 지금 마감이 끝나서 16일 날짜하고 1일 날짜는 그저께 날짜, 어제 날짜로 포인트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매출을 맞춰놓은 건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스폰서들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저는 모든 걸 몰랐어요. 위에 그 제 스폰서한테 물어보면 아는 게 없대요. 매일 본사에 컴플레인 걸었어요. 그래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보름 동안 이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제가 이렇게 올린 줄 아십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분들 바꿔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 서류를 한 개 넣으래요. 그리고 뭐 상품 구매 내역서 해가지고 이름하고 아이디 적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빨리 12시 전까지 하래. PC방에 가가지고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혼자서 마음대로 적어서 뭘 해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서류를 넣었는데 세일즈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사람 아이디로 넣었는데 그 사람 하이메이트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 회사는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22일 날 직급 보너스가 들어온 거예요. 순간, 마음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떡하지? 회사가 내가 불쌍해서 돈을 넣어줬나? 아, 이거 다시 걔 내야 되는데 알릴까 말까? 이거 내 할까? 다시 회사에 말을 할까? 저는 그게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본사에 전화를 했어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 16일 날 이러이러한 이유로 세일즈를 못해서 본사에 전화를 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그 사람 매출이 잡히지 않았고 제가 세일즈가 아닌데 저한테 직급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돈 받기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세일즈 맞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요 했더니 그 포인트가 제한테 포인트가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테 포인트가 쌓여도 이게 소실적으로 인정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진짜 밑바닥부터의 경험은 안 해도 될 경험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제한테 칭찬하는 거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했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위에 스폰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내 위에 뭐가 있을 텐데 위에 성공하신 분들한테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리더스 클럽에 계셨던 국장님한테 전화번호 한 개 받아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그래서 그 저희 스폰서님께서 지금 총장님이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업하면서 6년 만에 이런 파트너도 있네. 스폰서를 찾아서.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사업자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 중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스폰서의 반대쪽 라인, 그러니까 형제 라인. 근데 그분이 되게 영리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위에 계보도 알아요? 위에 스폰서 알아요? 제가 뭘 했냐면, 위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은 밑으로 가는, 밑만 보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계보도가 위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 사업은요, 스폰서하고 하는 겁니다. 당신 위에 계보도를 그려주겠습니다 해서 위에 계보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는 본인은 우리가 똑같은 스폰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리하게 사업하는 거예요. 결국 애터미에서 성공은요. 형제 라인의 성공이 애터미에서는 비전이다. 스폰서의 다른 라인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폰서의 대실적이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소실적이잖아요. 제일 밑둥에. 그러면 그 스폰서의 사람과 포인트를 모두 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그쪽은 계속 대실적으로 남아있어야 돼. 그런데 제가 제일 밑둥에 대시적에 어디 끄트머리 저 대시적 끄트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장님이 저한테 사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스폰서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스폰서들을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폰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했고요. 근데 애석하게 제가 이 네트워크, 애터미, 마케팅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장님께 전화하면서 매일 전화했어요.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들렸냐면 내 듣고 싶은 것만 한 귀로 듣고 들을 거는 듣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면 듣고 원하지 않는데 대답을 해주면 흘리고 1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모르잖아요. 같이 시스템 속에서 일을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폰서라는 분인데 저분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맨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여러분들께 직급을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땡큐 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저한테 직급을 같이 가자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는 진짜 그 스폰서의 계보도 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내가 스폰서의 계보도를 딱 아는 순간 수학생이잖아요. 뭐야 내 위에 벌써 난 세일즈 팀장이 5명이고 이 뭐야 그 위에 국장이 있고 뭐 이래 되면 이제 마케팅을 알게 된 거예요. 둘둘을 데리고 가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나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갈 이유는 아니지만 굳이 제일 밑둥에 많은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들도 뛰고 있으니까 기회가 내한테까지 오지 않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팀장이란 걸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이걸 말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안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우측에는 세일즈가 3명이나 있었어요. 좌측이 없었어요. 저는 나오면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생각을 버리자. 그냥 나와서 가는 게 아니구나. 없어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를 만들지? 여기서 누가 그걸 하지? 그러면 보름에 90만 원 만들 소비자를 같이 찾으면 되겠네. 나는 소비자 만드는 거는 끝내주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밑바닥에서 소비자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2년 동안 고등어만 먹고 대구에서 고등어 소비자만 만들어놨던 저희 언니한테 에카미를 하자고 했고 보름에 90만 원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 했어요. 직급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제 계보도 속에 긍정적인 친구 하나는 30대 친구 한 명을 찾았어요. 그 친구가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름에 90만 원 버는 법을 알려줄게. 6만 원은 받아봤지만 90만 원은 어떻게 받는데? 지금부터 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네. 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내한테 소개시켜라. 제품 얘기면 내가 다 하는데 대신 포인트가 조금 부족하면 명절 선물을 남편한테 부탁해서 조금 더 매출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겠냐?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럼 언니야, 사람만 붙여주면 되나? 대신 네가 제품을 좋아하는 것만 옆에서 얘기하고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얘기를 해라. 그리고 저 혼자서의 계획으로 팀장을 1월 2017년도 1월 16일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1월 저는 그 전부터 시작을 해요.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저희 언니한테는 그랬어요.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줄을 몇 줄을 뛸 수가 없어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뭘 해라. 뭘 하냐면 언니가 에카미 마트를 오픈했다고 알려요. 사업한다고 하는데 이게 오프라인 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언니가 제품을 무조건 하루에 30만 원씩 물건을 내려야 된다. 근데 내가 패키지를 짜줄게. 어떻게? 세제를 묶어라. 액상세제, 섬유린스,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해서 묶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이게 10,000포인트가 넘어요. 그걸 하루에 30개를 팔아야 된다. 그거 못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생리대를 묶어라. 청결제를 묶어라.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었던 게 언니야.
3만 원, 5만 원 정도는 언니 마트에서 장을 봐줄 수 있다, 사람들한테. 그걸 해야 된다. 다 팔아와야 된다. 내가 이거 언니 못하면 못 들어간다. 아니, 이거 포인트 해서 받아와야. 근데 충분히 그 할 수 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면 방법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방법은 많아. 그리고 우리 언니는 그렇게 해놓고요. 그 30대 친구, 좌우를 잡고 또 가야 되고, 내 우측도 잡고 가야 되니까, 그 30대 친구한테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30대 지인들을 만나서 제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사겠대. 근데 제가 스탑을 시켰어요. 미안한데요. 이 친구가 보름에 90만 원을 지금 1월 하반기에 소득을 벌려고 하는데 1월 16일부터 구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그 30대 친구가 1월 13일쯤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야, 그 16일부터 들어가는 뭐 90만 원 버는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애들이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야, 나 지금 애들 때문에 신경을 못 쓰니까 그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언니한테는 지금 스탠바이 해갖고 진짜 물건 내려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패키지 제품들을 다 묶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와 뭐라고 하지? 근데 우선 애가 아프다니까 병문안 가야 되겠고 야 그 애가 어디 입원했는데 했더니 서울 아동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으로 아동병원? 거기 엄마들 있지? 그랬더니 엄마들 있지. 너 몇 인실이냐 했더니 2인실이래요. 거기는 아줌마들 좀 다 모아봐봐. 그리고 니 애터미 제품 좀 들고 간다 했더니 당연히 다 애터미 제품이지 않나요? 야 거기서 내가 제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줌마를 모아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병실에서 아줌마 3명을 앉혀놓고 제품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애들이 다 아파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어떻고 애터미 제품이 어떻고 했더니 이분들이 세상에 이 제품이 이렇게 만들었어서 목걸이를 바꿔야 되겠어. 뭐 세상에 해모임을 먹여볼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유산균을 먹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랬냐면 죄송한데요. 언제 퇴원하세요? 제가 내일도 올 거고 모레도 올 거니까요. 16일부터 물건을 구매해 주시고 오른쪽에 가족 한 명을 가입을 시켜주시고 그랬더니 이들이 제품을 사겠대. 근데 오토 소비자들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주일 동안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코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팀장 도전한테 코피가 나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될지 이들이 뭔지도 모르는 데다가 우측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지 했는데요. 그 우측마저도 안 하는데 내가 지금 팀장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일주일쯤 되는 쯤에 제가 팀장 도전 중이에요 했더니 에? 누구로 데리고 가는데 여하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매출은 좀 일으켜 주십사 했는데 갑자기 힘들지 않네. 뭐 저쪽을 다 뛰어야 되고 어차피 저는 제 좌우를 제가 다 가입을 했고 저희 지인들이고 지금 저의 다 뭐 좌측은 저희 언니 뭐 근무했던 영어 선생님이 국장이고 뭐 다 개척했고 오른쪽은 30년 개모임 했던 분이 본부장이고 운동했던 언니가 국장이고 뭐 다 개구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집을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 운전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밤 운전이 안 돼요. 저희 지역에서 벗어나는 곳인데도요. 저녁 9시에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지금 가라하면 무서워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민들레 호시에서 나의 애터미 소비자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미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딱 해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든 줄 아세요? 저는 세일즈 마스터만 계속하고 내 밑에 세일즈 마스터만 만들어 봤잖아요. 제가 팀장이라는 걸 딱 하고 나서는 와, 나 국장 갈 수 있겠다. 왜? 이런 식으로 그들의 우측에 2명씩 찾아주고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들한테 제품 설명 다 해주면 되잖아.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2017년도가 저한테는 진짜 하루가 48시간으로 하루에 몇 탕의 강의를 했는지 몰라요. 한 명을 아침에 2시간 동안 애터미 제품 얘기까지 그러면서 제가 그해 1월 달에 팀장을 가고요, 혼자서. 11월 달에 혼자 국장을 갔어요.
그때 사실 제 목이 나간 거예요. 성대 결절을 넘어 성대 낭종까지 이제 혹이 생겨서 3개월 동안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때 뭘 알았냐면 이게 시스템 소득이라는 건지 딱 절절히 느꼈던 거예요. 저는 뛰고 있을 때 돈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놨을 때 돈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 있는데 화요일마다 돈이 들어오는데 미쳐버리겠네. 아, 아, 자, 이제는 애터미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제가 왜 목표를 잡았냐면, 저는 스폰서들의 계보도 속에 들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격을 갖춰야 되겠구나. 내가 그 자격을 갖춰서 저도 그 계보도 속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당신이 가는 그 직급 속에 제가 가겠노라고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들을 제끼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낄 수 없어도 같은 직급까지는 가자. 그래야 내가 내 스폰서들한테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똑같은 조건에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내 파트너들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이 계속 길어지면 나는 견뎌냈지만 신랑이 진짜 3년 동안 이혼하자 했거든요. 저 지금 생각해도 저희 딸도 엄마는 결혼하는 거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완전 진짜 제가 봐도 미쳐 있었던 겁니다. 애터미 말고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애가 3명인데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미안하죠. 근데 뭘 봤냐면 빨리 끝을 내야 우리 애들한테 그걸 보답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게 맞다라는 걸 진짜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전부를 털어놨어요. 우리 아이 이름으로 들었던 연금들 있죠. 2020년 1월 달에 1억을 투자해서 센터를 차렸어요.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나 혼자서 본부장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리더스 클럽을 가야지 하고 80평 센터에 미팅룸 3개에 제가 원하는 센터를 그 부엌까지 만들면서 100명이 출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2020년 1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하고 보름 만에 센터 폐사가 떨어진 거예요. 저 월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주위에서는 다 총장들이 센터를 낸 줄 알아요. 이 센터.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재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선지랄 후수스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버스도요. 만땅으로 돼서 돈이 남아돌 때까지 놔주고 저는 적자일 때 또 적자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야 채운다. 부족해야 채운다. 그런데 이제 진짜 멘붕이 온 거예요. 한쪽 줄에 30대 팀장이 3명이었는데 그들이 애가 3명이었어요. 유치원, 초졸, 중졸인데, 중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고 유치원 안 가니까 국장님 애들 학교 가고 유치원 가면 나올게요 했던 팀장님들이 학교를 1년을 안 갔어요. 어찌 됐겠어요? 한쪽 줄이 또 다 무너진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 그리고 한쪽 줄은 나이가 또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오라 소리를 못하게. 2달이 멘붕이었어요. 지금도 이 센터에 1년 반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 근데 그거는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나는 성공할 거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성공했거든.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파트너들은 내가 불안하다는 거를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분명히 이 상황은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방법을 찾고 있을 거야. 그러면 다른 라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자 해서 온 천지 전화를 했어요. 진짜. 거기는 뭐 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 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조직들이 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배우자, 익히자. 그리고 스폰서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줌이라는 걸 만들 테니까 들어와 주십시오.
이래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얼굴을 봐야 됩니다. 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줌을 설치하고 로그인 시켜서 들어오게 만들고 비디오 켜고 끄고 하는 데만 가리키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줌에 들어온 사람이 9명이었어요. 2020년 9월 달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찾아가지 못했던 소비자들, 멀리 떨어져 있던 소비자들, 온라인이니까 오히려 그들한테 이제 애터미를 전할 수 있겠네. 오프라인일 때 못 왔던 그 사람들한테 온라인이니까 할 수 있겠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컨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줌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 지역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주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만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중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사람 한 명 있을 때요. 그냥 갔어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코로나 때요. 소개받아서 대만에 있는 분을 회원가입을 시키고 우리 파트너가 1년 동안 후속 관리하면서 이분 수당받게 만들고 제품 설명하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애터미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되나요? 해외에서 관심이 있으면 해외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갈 테니까 당신들도 세미나에 온다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만이라는 곳을 가고 언어도 안 통해요. 근데 그분들이 지도를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오면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제 파트너한테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인 줄 알겠나 했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진짜 뭣도 모르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다음 어디 가야 되나 했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파트너가. 한참 직진해서 걸으래요. 거기서부터 길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기차 타는 데까지 우리 둘 다 한전을 안 해가지고요. 저는 카드면 모두 되는 줄 알았어요. 저기 지하철을 타서 기차역을 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거기 길 가는 사람 해가지고요. 돈 빌린 게 아니죠. 지원받아서 지하철 표 끊어가지고요. 기차 타고 거기서 기차 타고 저 파트너 그까지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다가 가방을 기차에다 놔두고 또 내렸네요. 3박 4일 대만 세미나 속에서요. 윤식 총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 남들 몇 년 가서 겪어야 될 거를 3박 4일 동안 다 겪었대요. 대만에 지진이 나갔고요. 대피하는 소동이 났는데 파트너하고 저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기절해가지고 지진이 난 줄도 몰랐던 거예요. 세미나상에서. 그리고 그 파트너를 초대를 했는데 힘들게 왔는데 그 파트너가 한 3시간 듣고는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을 가야 되네요. 또 가셨어요. 그 다음날 다른 파트너가 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만도 지역이 3군데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공주에서 기다리면 이 파트너는 대구에 가 있는 거예요. 세미나 마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 그냥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아니 애터미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저 돈이 벌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주판 계산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애터미는 운이 필요하거든요. 그 운은요. 내가 공을 이도대 들여보고 저도 들여보고 다 해보다 보면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병에서 똥파리하고 꿀이 있는데 누가 탈출을 하냐고. 벌은요. 그 빗밤 쳐다보고 막혀있는 그 공만 계속 뚫고 있는데 똥파리는요. 이것저것 다 부딪혀 보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사업이 그렇다고 봐요. 빛만 보고 그것만 하지 말고요. 막힌 곳만 계속 가지 말고요. 뭐든 해보십시오. 미처 해본 적 아닙니까? 그것 또한 경험인데요. 나빴으면 경험인 거예요, 그냥. 아, 이랬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무슨 일이 생겨도 분명히 방법이 있고 이것 또한 나한테 경험일 수도 있고 이게 나한테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5박 6일 갔는데 그러면 가는 날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제 파트너이 고향까지 가는데 12시간이 걸려서 갔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몇 시간 어렵다 하면 여러분들은 해외에서 파트너 나오기 걸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서 파트너들은요. 한국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 힘듦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뭐든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멘토를 잡으셔야 돼요. 내 스폰서님 중에 그렇다고 해서 나의 직 스폰서보다는 저는 그때 그 말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도 1억대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스폰서의 방향성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코드가 비슷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과 소통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게 그게 내 사업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국장님과 모르는 스폰서를 만났잖아요. 1년 동안 소통을 하면서 소통이 아니죠. 소통이라는 건 마음을 교감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 듣고 싶었던 것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만에 제가 뭘 했냐면 국장님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뭐가 후회스럽니? 그냥 맨 처음부터 제가 온전히 믿고 결국 이 사업이 마케팅을 보니까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일인데 어쩌면 제가 우리 국장님의 계보도 속에 한쪽 줄을 끝내는 세부장점이라고 한다면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얘기도 진짜 끊임없이 해주셨을 건데 제가 그걸 어쩌면 왜곡해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온전히 믿었다면 제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이제 정정남 총장님이신데 총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저 말고도 많은 스폰서와 교감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세미나에 가서라도 스폰서님들께 인사하십시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스폰서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트너들이 이 사람이 내 파트너인지 아닌지 모른대. 근데 결국은 우리는 무한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파트너들을 지켜보고 그 열심히 하는 파트너들을 같이 도우려고 한다. 근데 당신이 얕은 시스템 속에 있다는 거,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거를 결국은 스폰서들은 내 파트너는 내가 있는 곳에, 시스템 속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내 파트너라는 생각을 한다는데, 아,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시스템 속에 어느 석세스에 어떤 시스템에 누가 와 있다면 저는 무조건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하부에 누구누구의 하부에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사장님, 총장님, 단장님한테도 연락을 하십시오. 굳이요. 저는 국장님만 있으면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장님. 또 나를 능가해서 나의 위에 있는 스폰서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까고 얘기할게요. 저 유희식 총장님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꾸 저보고 이거 하지 말래요. 저거 하지 말래요.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에너지를 주셔야 되는데 기가 빠져요. 저는 안 되겠어요. 했더니 그것도 맞춰가는 거예요. 스폰서님의 성향을 모르는 거잖아요.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분의 성향은 이렇구나라고.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소통하는 사람이요. 윤식 총장님이랍니다. 어제도 저녁 9시까지 저희 하부에 미팅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스폰서와 소통을 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미팅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 또한 내 파트너를 살리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스폰서와 내가 멘토를 잡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인생 시나리오,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이게 나의 꿈이 크지 않으면요, 그 작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큰 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요, 큰 거에 싸우지 않아. 사소한 거에 싸워요. 그 사소한 거에 넘어져요. 저는 진짜 맨 처음에는 오기였어요. 오기. 저희 신랑이 3년 동안 너무 반대하고 우리 딸이 너무 싫어하고 이래서 내가 보니 애터미가 너무 좋다는 거를 진짜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저희 신랑이 3년 만에 아니 진짜 세미나 아직도 안 왔거든요. 안 와요. 3년 만에 제가 우리 신랑을 제 강의에 어떻게 앉혔냐면 자기야 이제는 내가 많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너무 많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당신 지인들도 올 수도 있다. 직원들도 올 수도 있다. 나중에 자기야 그 사람들이 저 사장 사무이자랴 사기치고 있더라고. 얘기 들으면 자기 얼마나 민망하겠노. 와서 내가 뭐라고 사기치는지 와서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갖고 들어보더니 이제 참 이게 정보가 필요한 게요. 저희 신랑이 3년 동안요. 자기 지인들 한 명도 못 만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애터미 얘기할 거니까. 그 얘기를 딱 제 강의를 듣고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누가 내려오는데 서울에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야, 그 말은 내가 애터미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때부터 신랑이 옆에서 이렇게 한술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장이 이렇더라. 제품 하나 런칭하는데 이런 마인드로 하더라.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제가 저 국장 승급 여행을 목표로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승급 여행에 목표를 가져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진짜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애터미 하고 나서 여행을 못 갔어요. 제가 안 가니까 우리 신랑이 못 가는 거. 캠핑용품 다 사놓고 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제가 저 여행을 데리고 가고 그래서 국장을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이 애터미를 하잖아요. 저희 아팠던 딸이고요. 저희 또 저랑 비슷하게 닮았죠. 혹시나 또 인사하시면 세미나장에서 다 저하고 구분을 못 하셔서 저희 언니예요. 대구에 고등어만 먹고 나왔던. 그리고 저희 조카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국장이고 조카가 팀장이고 이렇게 가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모든 게 애터미 같은 거예요. 노래 가사를 들어도 애터미 같고 어떤 드라마를 봐도 애터미 같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30년 개모임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오빠들이 좀 멋지게 살아요. 어떻게 멋지게 사냐면 그 한 오빠가 야 우리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자들만의 아지트가 있어야지 하면서 저기 한 1,000평의 땅을 해가지고 남자들 아지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남자들끼리 고기 구워 먹고 나름 놀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2월 24일은 항상 우리 15가족, 17명 애들까지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무조건 우리가 모여서 거기서 같이 이모 너가 결혼해서도 이걸 하자라고 얘기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이 오빠들의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야 우리 죽기 전에 한라산에 눈 오면 눈 덮인 한라산을 한번 올라가 보자. 이게 오빠들의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런데 2023년도 2월 달에 한라산에 눈이 온다니까 제주도에 눈이 온다는데 오빠들이 남자들끼리 야 비행기표 다 끊어라. 그리고 등산용품 다 준비해라. 그리고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다 한라산을 눈 덮인 한라산을 등반할 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2023년도 자 지금부터 이 등반이 애터미와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딱 30분 만에 우리 막둥이 가요. 내가 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고3 올라가는 딸이 토할 것 같아. 아니 왜 아빠들이 굳이 고생을 하면서 사서 고생을 하면서 이 눈 덮인 산을 왜 올라간다고 왜 우리를 제주도까지 데리고 와서 그러냔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7명이 올라갔거든요. 17명이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남자들의 5명은 그들의 목표였어. 근데 나머지는 그냥 덩달아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 애 둘이가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신랑이며 오빠 한 명이 기경아 차키 줄 테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시작도 못 했는데 애들이 30분 만에 안 올라가니까 얘들 데리고 어떻게 그 한라산을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산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빠들의 목표에 어쩌면 나도 가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데 죽기 전에 눈 덮인 한라산 나쁘지 않네. 나도 경험해보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따라갈라 했는데 얘들이 안 간다는 건 나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난 얘들 데리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 야, 엄마 죽기 전에는 이제 한라산 안 올 기다. 오늘 못 가면 엄마 이제 못 갈 것 같다. 너희들이 좀 가주면 안 되겠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누구의 목표예요? 나의 목표죠. 애들의 목표가 아니잖아. 애들이 안 갈 기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딸하고 애터미 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쓰잖아요. 제가 딱 1년에 한 번 여행을 못 가지만 자기야 12월 31일은 해돋이 보러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해돋이 보러 갈게. 그거는 내가 갈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22년 12월 31일 날 우리 딸이 엄마 요번에는 가가지고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는 게 어때? 우리 인생 시나리오 쓰듯이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여행을 가서 12월 31일 밤에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적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의 버킷리스트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돌려보면서 우리 신랑의 버킷리스트 자기야 자기 이거 하고 싶어? 알았어. 나도 그러면 다음에 우리 신랑의 버킷리스트를 들어줘야지. 자기야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걸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우리 둘째 딸의 그때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이제 고3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고3 수능 시험 치자마자 일본 여행 가는 거였어요. 일본이. 근데 갑자기 우리 딸의 버킷리스트가 딱 생각나면서 혜윤아 너 지금부터 아무 말 없이 그냥 한라산을 올라가면 그 너 일본 여행 엄마 경비부터 시작해서 다 대줄게. 그러면 이 한라산의 목표는 아저씨들의 목표도 엄마의 목표도 아닌 갑자기 우리 딸의 목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진짜? 진짜 해줄 거야 그러는 거야. 경비부터 시작해 싹 다.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근데 제가 그랬어요. 대신 너 군소리 하지 마. 너의 목표니까. 엄마도 힘들어. 네가 힘들다면 나도 올라가는 게 힘들어. 그리고 우리 막내딸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우리 막내딸의 버킷리스트 1번이 뭐인 줄 아세요? 현금 10만 원.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딸한테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경아, 엄마가 현금 10만 원 바로 한라산 내려갔다 오면 줄게 했더니 엄마 진짜 그런가? 대신 즐겁게 올라가는 거야. 왜? 네 목표를 이룰 거니까 즐겁게 가는 거야. 이 길이 험난하지만 우리가 즐겁게 올라가면 어렵지 않아. 재미나게 올라가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제 사진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 웃음이 나죠.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뭐라면 엄마 인생산 남겨야지. 다시는 안 올 거라서 이제는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진들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애터미가요. 스폰서의 목표도 아니고 하나의 목표도 아니고 여러분의 목표여야만 이게 즐거워요. 그게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올라갔던 사람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많이 늦었어요. 1시간 넘게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똑같구나. 함께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차피 정상 가는 건데 먼저 간 사람이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얼른 올라오라고. 근데 내려갔다 오니까 와 우리가 지금 모여서 얘기하는 우리 그때의 추억을 얘기해요. 그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눈 덮인 한라산.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해낸 거, 성취한 거,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저는 항상 그러죠. 원장님, 이 모든 걸 외치고 그 자리까지 가셨죠. 저는 아직도 더 많은 거를 겪어서 또 그 자리까지 가야 되겠네요. 근데 파트너들과 또 스폰서들과 함께라면 분명히 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그냥 간다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들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믿음 주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건 욕심이에요. 나한테도 내 파트너들이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게 복제될 거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당신들이 나한테 이래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욕심이거든요. 우리가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우고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마음으로 가자. 내가 1번이면 된다. 그리고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최선이 아니면 저 파트너한테 그래요. 우리는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을 선택하는 거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게
정답이 되도록 만들어 가면 된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파트너도 있어요. 요번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던데요 하고 불평불만 가지는 분이 계세요.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나는 뭔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값진 걸 배운 거예요. 나는 이번에 이 선택에서 이게 답이 되도록 나는 끝까지 만들고 내가 성공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패라는 거는 내가 하다가 포기하면 결국 그게 안 된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누구는 늦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껴본 결과 우리 총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어떤 그 과정들은 겪어요. 저는 팀장 가기 전까지 오토 판매사를 2년 반 동안 너무 길게 갔어요. 근데 그 길었던 게 나쁘다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세일즈 마스터 만들고 현장에서 소비자 만드는 거는 자신 있어요. 그게 내 파트너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니까. 그리고 내가 직급을 도전해서 여기까지 와봤기 때문에 어떻게 직급을 간다는 것도 그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어요.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 속에서 개부도 속에서 끝까지 사람을 찾아요. 나는 그걸 복제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는 여쭤봐요. 우리는 신은 인간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회장님은요, 소비자에게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애텀이라는 걸 줬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월 1억짜리로 만들고 누군가는 월 6만 원짜리로 만드는 거는 받는 그 사람이 얼마짜리로 보냐에 따라서 이 애텀이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도전할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파트너와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또 메이크 임페리얼, 우리 스폰서가 임페리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뛰는 든든한 파트너로 애터미 속에서 또 제가 또 누군가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성장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기영 스타마스터님. 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에게 오롯이 전해 주셨는데요.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조기영 스타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강의 들으